법사위에서는 항상 제 질의 시간 바로 전에 정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 앞에서 정회가 되는 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차관님, 해수부 연내 이전 완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 발전 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종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하고 중앙부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가 아니라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부산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조선 해상풍력 업무, 국제물류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부처를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처를 옮기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가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처 이전에는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인들은 매우 큰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부처가 이전해야 된다면 지금 세종에 있는 부처들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그럼 대국회 업무는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다른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하지요? 보나마나 장관은 서울과 부산 두 집 살림을 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1년의 반 이상은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예. 아까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놓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즉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 과도한 빚을 통해서 주택 사는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평범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규제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수요자이면 갭 투자가 아니면은 주택을 사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예. 수요는 쉽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그 수요가 변해서 풍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분양 실패 위험이 커지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 위축에 따라서 집값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은 지금 재건축의 경우에 여러 대출을 통해서 조합원 90% 이상이 직접 이주비를 자체 조달했는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조합원 이주비를 책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가 약 2천 가구라면 시공사가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건축에 따른 공급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또 그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계속 추가로 규제를 하면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대상의 이런 여러 대출들이 결국 같이 묶여버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걸 시행하고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예,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일단 설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즉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집값 상승 기대를 일단 꺾어야 되고요.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보강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빚내서 현금을 풀겠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의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습니까? 대출은 규제하고 현금은 풀고 빚내서 풀고 그런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돈을 썼지 그 투기적 요소로의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금융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보면 이 정책이 그렇게 잘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처의 정책이죠. 대통령실의 정책을 직접 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으로 지금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그 대변인의 답변을 들으면 도대체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중에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모순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안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우리가 추경의 요건을 보면 굳이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요건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올해 예산에 담겼어야 하거나 올해 예산에 담기지 못했다면 이렇게 추경 요건으로 불효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내년도 예산에 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으로 6억을 증액하셨죠. 네. 이게 추경에 담을 내용입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기 진작에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번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정부의 지출 의무가 생겼습니까? 저는 이런 지원 예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민 참여 행사 기획 및 개최에 2억, 현장 탐방 1억,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1억, 콘텐츠 개발 1억, 자료 수집, 사료 수집 1억.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았어야 될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님. 예. 네. 지금 추경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생산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마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비판을 받았던 태양광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 저는 정부마다 그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경기를 진작한다고 하는 이번 추경에서 굳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이 예산을 생산 및 시설 자금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었습니까? 그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현재 발굴된 수요를 토대로 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특히 1년 단위로 사업이 추진한 그런 내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들 추가 수요 발굴 통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에 더군다나 이것이 특정 집단의 비즈니스라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비판받아 왔었습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반대시 그런데 경기 진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 추경에서 좋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현금을 풀겠다. 그것이 인플레를 가져오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든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현금이라도 풀어서 이번에 추경하자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그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태양광 생산 및 시설 작업으로 1,000억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이게 경기 진작과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태양광 보급 사업은 다른 그 설비 사업과 달리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리고 태양광 시설과 설비가 국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모듈 기준으로는 국산 비율 한 40% 정도 됩니다만 자, 국산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이것을 1,000억이나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융사업, 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은 일정 정도 에너지 탄소 배출 효율을 갖고 있는 국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업이 부처 집행액은 70% 집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실제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